우리 22번에 나와 있는 청산별곡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려가요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청산별곡은 이제 청산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먼저 1년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러리 사러리 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러리 사러리 랐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글자 수로 332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보로 봤을 때는 사러리 사러리 랐다 이렇게 삼음보로 끊어 읽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이거는 살겠노라 살겠노라 청산에서 살겠노라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고, 화자는 청산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상향 또는 현실의 도피처로 그리고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의 문장을 본다면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이 부분을 A, B, A 구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자, 머리와 다래라고 하는 것은 머루 다래를 먹고 청산에서 살겠노라 이런 뜻인데, 청산에서 구할 수 있는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청산에서 살고 싶다는 청산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렴구가 나오고 있는데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라고 하는 후렴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한 의미는 없는 후렴구이며, 리을과 이응, 올림소리가 반복되는 밝고 경쾌한 리듬감을 형성해주는 후렴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 울어라 새여 이거는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 울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는구나 감탄형으로 또는 울어라 명령형으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화자는 새에다가 감정이입을 하고 있고, 자 동병상련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널 나와 씨름한 나도 자고 일어 운이 노라 이렇게 말했죠. 자, 널 나와 라고 하는 것에서 라와 라고 하는 것은 비교격 조사가 되겠죠. 너보다로 해석됩니다. 너보다 씨름, 씨름은 근심, 걱정 이런 걸 뜻하는 것이고, 한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고 지내노라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화자가 자고 일어나서 울고 있는데, 자, 새를 보니까 새도 울고 있습니다. 자, 근데 화자가 기분이 즐겁다면 새가 노래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화자가 슬프고 근심에 쌓여 있다면 새가 울고 있다라고 해석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화자가 삶의 비애와 고독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자, 여기서 가던 새는 날아가던 새 또는 갈던 밭고랑 정도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 아래라고 하는 거는 속새를 나타내는 말이다. 자, 그래서 가던 새 보았느냐? 물 아래 가던 새 보았느냐 이런 부분은 속새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화자가 위치가 청산에 있는데 청산에서 물 아래를 바라본다. 물 아래는 속새를 의미하기 때문에 돌아보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속새에 대한 미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익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익묻은 장글란 이거는 익기 묻은 쟁기 또는 녹슨 병기 또는 은장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은장도로 해석할 때는 어떤 여성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고, 쟁기는 농부로 볼 수도 있겠고, 병기라고 하면 어떤 군사 같은 사람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물 아래를 바라보는 속새에 대한 미련이 나타난 부분이다.
일인공 결인공 하야 나즈란 디네와 손벼 이랬습니다. 이럭저럭하여 낮은 지내왔지만 오리도 가리도 없은 밤을 안 또 어찌 호리라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하겠는가 이랬죠. 자, 이 부분에서는 자, 낮이란 단어와 밤이란 단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낮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 지내왔지만 자, 밤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에게 고독과 절망의 시간이다. 깜깜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갈 사람도 없는 깜깜한 밤은 또 어떻게 하겠는가. 자, 화자는 굉장히 절망적인 고독과 비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자, 어디에선가 돌이 날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려 하던 돌인가 이렇게 말했죠. 자, 이 사람이 갑자기 돌이 날아왔는데 이 돌에 맞아서 지금 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누가 던진지도 모르고 누구를 맞추려 한지도 모르는 돌이지만 어디선가 돌이 날아와서 이 화자가 그 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셔 운이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리도, 자, 미리도라고 하는 것은 미워할 사람도, 괴리도는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셔 이거는 돌에 맞았다 이 말이죠. 자, 돌에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비애의 원인은 외부적인 것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돌에 맞아서 울고 있다 울고 있노라. 자, 여기서 혼자서 극복해야 하는 고통이다. 운명에 대한 체념이다. 자, 이 갑자기 날아온 돌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체념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삶에 대한 운명적 체념이 드러나 있다. 살얼이 살얼이 랐다. 발 아래 살얼이 랐다. 자, 이 부분은 1년과 짝을 짓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 1년에서는 청산에 살고 싶다고 했지만 청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화자가 이제는 발 아래 바다를 향해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 아래 바다는 이상향이고 현실 도피처고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자가 청산과 바다를 지향한다는 것은 현실에서의 어떤 삶의 고통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발 아래 살얼이 랐다. 자, 나마자기는 나문재, 해초를 뜻하고 구조개는 굴과 조개를 뜻합니다. 바다에서 구할 수 있는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바다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바다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다가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자, 이 사람이 화자가 어딘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애정지 이거는 외딴 부엌이라는 뜻입니다. 외딴 부엌, 정지, 외딴 부엌. 자, 이 부분은 속세와 단절된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고 외딴 부엌을 가다가 듣고 있습니다. 사삼이 짐대에 오라셔 해금을 혀거를 들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삼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 또는 사슴으로 분장한 광대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짐대는 긴 장대를 의미합니다. 사슴이 긴 장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듣는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 이런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게 고려 가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완벽한 해석은 되지 않는다. 자, 하지만 이 화자의 심정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해금의 연주를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기적을 바라고 있는 절박한 심정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가다니 배부른 독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자, 지나가다 보니까 배부른 독이, 자, 이거는 장독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는 뜻이겠죠? 자,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 이거는 독한 술을 의미합니다. 독한 술을 빚는구나. 예전에는 이제
곡식으로 이렇게 술을 직접 담갔기 때문에 그 술 담그는 냄새가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고통을 일시적으로 잊게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겠죠. 조롱곤 누룩이 매와 잡사와니 네 어띠하리 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롱꽃 이거는 조롱박꽃 같은 로 해석하면 되겠죠. 누룩이 우리 술을 담글 때 사용하는 재료 누룩이 나왔습니다. 자, 조롱박꽃 모양의 누룩이 매워서 나를 붙잡으니 자, 독한 술의 내음새가 나를 붙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자, 사실은 화자가 술을 마시면서 고통을 잊고 싶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술이 나를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의인법으로 볼 수 있겠고 네, 어띠하리 있고 이거는 자신이 어떻게 하겠느냐 안 마시고 어떻게 하겠느냐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의 고뇌를 술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핵심 식구 돋보기 보겠습니다. 청산이 제시되어 있죠. 각박한 현실과 대조되는 삶의 안식처이다. 우리 6년에서 발알이 나죠. 발알, 바다, 청산. 자, 발알과 함께 화자가 현실에서 느끼는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설정한 이상적 공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삼이 짐대에 오라셔 해금을 혀거를 들어라 이 부분에서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나타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또는 화자가 사슴으로 분장한 사람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소리를 듣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 이 부분은 완벽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부분으로도 해석되고 뒷부분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핵심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려가요 이렇게 보고 성격은 현실 도피적, 애상적, 낙천적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주제는 우리가 청산별곡의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뇌하는 지식인으로 볼 때는 자, 삶의 고뇌와 비애로 보면 되겠죠. 두 번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유랑민으로 볼 때는 삶의 터전을 상실한 유랑민의 슬픔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실현당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사랑하는 임을 잃은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으로 보면 AABA 구조 찾을 수 있고 의인법, 감정이입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구의 반복을 통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표현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후렴구의 기능이 4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1번 노래의 흥을 돋우고 운율을 형성한다. 두 번째 리을, 이응, 음의 반복을 통해서 경쾌한 리듬감을 형성한다. 3번 각 연마다 반복되어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준다. 4번 내용과는 상반되나 고려인들의 낙천성이 드러난다. 자, 이렇게 4가지 후렴구의 기능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은 모두 8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 뭔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을 1, 2, 3, 4, 6, 5, 7, 8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5, 6이 아니라 6, 5라고 본 걸 이렇게 파악해 주면 되겠죠. 자, 1년에서는 청산과 머루와 다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년에서는 바다와 나문재와 구조개 이렇게 짝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연에서는 자, 새를 통해서 삶의 비애를 나타낸다. 5연에서는 도를 통해서 운명적 비애를 나타낸다. 자고니러 운이로라 마자쇼 운이노라. 자, 대칭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연과 5연을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3년 가던 새를 통해서 속새의 미련을 나타낸다. 그리고 7년에서는 장대에 오른 사슴을 통해서 기적을 바라는 절박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3년과 7년을 대칭으로 봐주면 되겠죠.
사연은 밤이라는 고독의 시간이 제시되어 있고 어띠홀이라 이런 체념의 정서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술이라는 고통의 일시적 해소의 매개체가 나왔고 어띠할이 있고 라는 체념의 정서가 나왔기 때문에 사연과 팔년을 우리가 대칭으로 짝을 지어 주어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학사적인 의의 1번. 고려인들의 삶의 애환이 가장 잘 반영된 작품이다. 2번. 서경별곡과 함께 문학성이 뛰어난 고려가요로 평가된다. 3번. 고려가요의 전형적인 형식,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고려가요를 대표하는 작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이 작품의 대칭적 구조를 고려할 때 일련의 청산과 대비되는 시어를 찾았으면 되겠죠. 자, 청산과 대비되는 것은 발 아래 할 때 바다입니다. 바다. 자, 청산 또는 여기서는 바다. 우리 본문에서는 바랄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자, 문제 2번. 이연에서는 화자가 새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이랬죠. 자, 새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입의 대상이고, 자, 동병상련. 자, 동병상련이라는 말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그 아픔을 서로 알아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이 작품의 화자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유랑민으로 본다면 우리 익묻은 장글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죠. 만약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유랑민으로 본다면 이 이끼 묻은 장글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끼 묻은 쟁기를 요걸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끼 묻은 쟁기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번. 8년에서는 화자가 고뇌와 절박한 심정을 술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한다. 하지만 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기보다는 잠시 잊을 수 있는 일시적인 매개체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죠. 자, 문제 5번에서 후렴구의 기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후렴구의 기능은 4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자, 후렴구의 기능 1번부터 4번까지 정리를 해두겠습니다.